절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죽게 된 상처가 낫는 짐승이 있을 거다. 계시록 13장 3절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 13장 12절에는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그 나라, 미국, 로마의 중세의 모든 이 권세를 잡았던 교황권이 다시 회복되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권세가 어떻게 되는 것, 양의 나라 미국으로 위임되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경제적인 패권을 미국이 갖고 군사적인 패권을 미국이 갖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 제국이 다시 거기다 종교적인 어떤 그 수장권을 가지고 세계 역사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움직여 갈까요? 이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이 미국의 오늘날 근자의 동향들을 보시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의 많이 정말 이 찬반이 엇갈리고 이해의 그런 이 것들이 많이 이 다른 이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의주시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정치적인 일이라는 것은 여러 열강들이 펼쳐나가는 정치적인 그런 그 여러 다양한 연유와 그런 그 우리가 잘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일어나거나 혹은 지나간 연후에나 그때 이 이후에 알 수가 있는 일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미국 한번 보실까요? 근자에 보면은 종종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날 백악관을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하는 집무실로 만들었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역대의 일들과는 좀 달리 말이죠. 지금 이 백악관의 참모진들이 이게 이제 폭탄 기도라 그래요. 소위 기독교 연방에서는 젊은이들은 기도의 대상을 어깨에다 손을 얹고 혹은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 막 폭탄 기도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그 뒤에 옆에 강요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집무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양처럼 올라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기도하는 대통령의 어와러피스 집무실이라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이렇게 무엇인가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일까?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아닙니다. 이게 먼저 나온 짐승의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사건을 들어서 생각해 볼 때는 이게 그냥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 그 짐승은 종교적인 이 세력이었으니까요, 원래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새로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받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령으로 뭔가를 하나 조인하고 사인을 합니다. 그 조인하고 사인하는 게 뭐냐면 잔슨스로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 잔슨스로는 뭐냐면 종교단체는 정치적인 입지에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무엇들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종교가 정치적 참여에 대한 기미를 보이면 그는 면세 혜택을 없애버리겠다. 부과하겠다. 세금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IRS를 통해서 그 일을 시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법이 잔슨스러워요. 근데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그 취임 100일, 취임 100일 기념식 때 그가 한 일은 뭐냐? 이 종교의 자유는 이게 헌법에 보장된 거다. 그래가면서 대통령령으로 잔슨스로를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우리의 이런 자유로 받은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신장시키는 모습을 봐요. 어디가? 백악관이 앞장서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2006년에 시작했죠. 미국이 5월 첫째 주일을 10계명의 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건 아주 잘된 일이라고. 그러면서 전 국민이 기도하는 날로 그날을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 자유를 역설하는 이 대목이죠. 그런데 금년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로 워싱턴 주변에 있는 이 미국에 있는 유수한 큰 교회들, 이 교회는 주로 요즘 근래에 유명한 여러 대형교회 유명한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교황청에서 내려줬던 어떤 그런 하나로 가는 그런 운동들에 참여한 것들은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반대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 목회자들을 백악관 집무실에 불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또 이 미국에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 목사님들과 의논하는 자리에서 대부분 거의 여기 모여들었던 이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수만 명의 이 성도를 가진 분들이 공통된 한마디가 있습니다. Thank you, President Trump. 대통령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다. 왜? 우리는 당신의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의 정책을 적극 지지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히어로입니다. 당신이 우리 앞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종교자유뿐만 아니라 이런 게 뭔가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탁을 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한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상하죠? 그저 핵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 북한과 줄다리기를 하고 배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그래 압제하면서 핵 문제를 가지고 이란의 그 모든 핵협상을 파기하면서 그 강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사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는 이 정치적인 것 또 혹은 이 군사적인 것 이런 이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를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 나라가 결국은 용을 위하여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뭔가 좀 조짐이 심상치 않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 예언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앞에서 펼쳐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이상한 조짐들을 봅니다. 자, 미국이 이 일을 위해서 용처럼 말하는 일은 이미 2015년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는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해 미국이 세계의 모든 이런 권세들을 위임받으면서 앞장서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국은 사실 그동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다. 미국은 여전히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용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밖으로는 정체불명이지만 성경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였던 그 권세가 뒤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어떻게 이 문제가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2015년부터 2030년 동안 역사는 이제 하나로 가는 역사를 진행합니다. 유엔이 중심이 돼서 그 일을 하나로 가는 역사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앞장서라 그랬더니 이제는 이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새로 난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칸 퍼스트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메리칸 퍼스트는 미국 우선이 되지만 미국 제일, 미국 최고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말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모든 역사와 세계의 모든 정치와 세계의 모든 이 그룹들을 새로운 질서로 향해 가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달라고 하는 주문을 받은 것이고 미국은 그 대가로 그 일을 경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리 쉬울까요?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어떻게 이 하나로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합니까?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 합친다고 해도 약 230나라, 240나라가 되는데 어떻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일을 실제 기술적으로도 아니면 실제적으로도 가능한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문제들에 대한 준비는 이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개명해온 문명의 나라, 그 인류와 역사가 지금까지 개명해 나온 기술의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을 통원해서 총동원된 기술 집약적이고 문명 집약적인 그런 이 발전들을 말미암아서 그런 일은 그렇게 어려운 때가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프랑스의 파리에서 말이죠. 오늘 새로운 신제품 뉴 패션의 옷이 하나 출시되면 오늘 저녁 때 상파울에서 카피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할리우드에서 새 영화가 하나 오늘 딱 개봉하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늘 저녁에 그 영화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세계는 동시문화권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강하든 약하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가 다 동시문화권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되게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우려는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기술이 집약됐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되게 하는 운동과 하나되게 하는 움직임을 가져올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즉 말하자면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를 중앙 집권적인 통치 시스템에 의해서 조절되고 통제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필요로 하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중앙 통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무엇도 종교적인 문제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과연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오랫동안 지난 한 4년 전, 5년 전에는 이 문제가 대단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2013년 근방에 건강보험법이 통과되면서 오바마 케어를 들어라 말아라 할 때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된다, 들어야 된다, 많은 말이 많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때 오바마 케어 나와가지고 건강보험에 들어주면 그때 사람의 몸에다 베리칩을 심는다. 그 베리칩을 심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다 모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 일각에서 많은 이 소란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그런 부모 세대가 그렇게 믿는 걸 보고 뭘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느냐 하면서 교회를 떠나간 이 많은 젊은이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연 그런 그때 나왔던 그런 베리칩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정말 이렇게 사람의 몸에 심어지게 되면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그것은 베리칩이다, 이렇게 무슨 몸에다 심는다, 아니면 어디 한다, 이런 문제는 왜 필요한 것이냐? 그거는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거는 관리란 말은 잘하면 관리지만 다른 나쁜 의미로 쓰게 되면 통제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게 소위 말하면은 이렇게 디지털 엔젤이라고 하는 이런 칩의 문제예요. 이 칩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들어있어요. 사이즈는 좁쌀만한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그러나 이 칩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연락 송수신망이 그 안에 들어있고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 자료 보관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다양한 그것이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이 파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시스템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모든 이 정보와 자료들을 저장해 놓으면 그 정보와 자료들을 가지고 건강의에서 건강자료가 들어가고 미국의 건강보험법은 그거였으니까요. 이 사람의 건강정보, 건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고 칩에다 넣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다양한 그런 이 정보나 그런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그런 이 일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알려질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아마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아주 효율성이 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칩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 FDA는 2004년 12월에 이미 인체에다 이런 문제들을 혹 임플란트를 한다 그럴지라도 이건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아무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소위 클래스 2라고 하는 것이 몸에다 심는 칩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들은 건강정보라든지 또 여기 여러 다양한 이 필요한 보험정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거기에 가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가지고 다양한 30여 개의 유관 법령들을 통합해가지고 통과시킵니다. 2010년 3월 21일에 미 의회의 건강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의무 시행, 모두가 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거를 안 받으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법이.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오바마 케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대통령이 바뀝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만들고, 오바마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위임해주면서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클린턴을 앞장 세웠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민주당 후보였고요.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한 미국으로 만들자고 하는 슬로건을 걸면서 드디어는 그가 누가 되는가?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나라의 모든 것들을 위임받고 그는 이제 이 세계 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그는 여러 가지 많은 일 하는 중에 제1번이 뭐였는가? 제1번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기를 원하는 건 오바마 대통령의 통과된 건강법을 어떻게 하는 거? 무효화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처음에 이것을 시도했다가 통과가 안 됐지만은 다시 트라이해서 결국은 이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건강보험법과 관련돼서 베리칩을 몸에 싣는 문제가 몸에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리고 개인의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됐지만 201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것이 위헌이 된다고 해서 최고헌법재판소에 상정됐지만 2013년에 위헌이 아니라는 법을 봤습니다. 근데 그 위헌이 아니라는 법을 받는 이유는 그 유관 법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건강법 같지만은 뭐가 들어있었느냐?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다른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Real ID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Real ID는 건강보험법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Real ID법은 무슨 법이냐? 이건 국토를 방위하는 거예요. 나라가 테러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국토, 이 인랜드, 우리 본국의 방어를 위해서 다양한 정보와 이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 넣어서 이걸 가지고 Real ID를 만든다. 즉, 여러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정부가 이것을 관리했지만 연방정부가 관리한다는 것이 Real ID의 키워드입니다. 핵심 이슈입니다. 왜요? 이 국토 방위를 위해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백성들의 그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런 이것들이 정보가 들어있는 그런 아이디를 새로 만든다. 이것은 주정부 관할이 아니고 연방정부 관할이다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주정부나 이런 데서는 이 주에서 하는 일을 왜 연방에 가져가느냐, 이건 우연이다. 그래서 제소했지만은 2013년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판정이 난 것이, 왜요? 나라를 지키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우연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Real ID에 포함되어 있는 이 관련 유관된 내용들이나 법은 모두가 다 건강보험법에 들어갔던 유관법하고 똑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Real ID에도 개인의 신상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개인의 신상정보에다가 모든 크레딧 정보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Real ID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해와서 2005년에 이 법이 발동이 되고 드디어 이 법이 통과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완전히 의무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대부분 라이선스를 새로 만드는 사람은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드라이버를 다시 받습니다. 그러니까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이제 그 모든 신상 정보가 가입되어 있는 집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를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세너 개의 주는 2018년 금년부터는 비행기를 타는데 국내선 비행기를 탈래도 여권을 가져야만 되게 됐어요. 그 여권을 가져야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불편하죠. 그래서 이 주들은, 우리도 받겠다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이 다 통과돼서 모든 주가 다 이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증을 받습니다. 이 새로운 신분증을 받는데 이 리얼 아이디는 금년 2018년 1월, 언제부터 2005년에 통과된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1월 22일부터입니다. 1월 22일부터 이 법이 통과돼서 들어갈 때 이제는 연방 정부의 건물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모든 것들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리얼 아이디를 가져야지만 패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외국을 나갈 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신분증으로 새로운 신분 제도에 관련된 것으로 이렇게 통과됐고 준비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그저 그동안 DMV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받거나 갱신했기 때문에 관련이 없지만 이제부터는 새로 받으실 때는 리얼 아이디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얼 아이디로 지금도
DMV에 가면은 리얼 아이디를 받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 기존의 신분증은 불편하니까요. 왜요? 어디 들어갈 때 이거는 그것이 아니면 불편하니까. 그냥 DMV 가시면 리얼 아이디가 지금 다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자, 이 아이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다가 이것을 칩는 이것을 접촉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것은 비접촉칩이에요. 신분증이니까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변방에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아가는 일에서 이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의 표가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더 이렇게 무슨 안 하면은 이것이 없으면 뭘 못하게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연방정부가 우리의 개인의 신상과 모든 정보들을 뭐 하는 것?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이 모든 신상과 이런 모든 기록된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은 이미 은밀한 가운데 건강보험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게 만들어 놓고 건강법은 사라져버리고 베리칩이라는 말은 사라져버렸지만 그게 사라지고 나고 자연스럽게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이것은 자연스럽게 은밀하게 그리고 아무런 특별한 이슈도 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면서 가져졌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전자여권이 있어요. 그 전자여권에 똑같은 이 정보와 그것이 들어가 있는 그 칩이 그 속에 있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는 바야흐로 어떤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통제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이 관련 유관 시스템 안에서 통제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과학의 힘을 동원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응용면에서까지라도 이제는 더 효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입었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일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들의 신상의 정보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공간마저라도 어떻게 해요? 이미 다 통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마련된 시스템이 있으면 그만이죠. 어떤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검사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이 다 자유한 이 나라에서 자유한 이 세계에서 그 법을 가지고 무슨 출석부처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그저 위성에서 그저 한 번만 이용하면 모두의 이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매우 효율적인 것 같고 편리한 것 같지만 매우 위험한 시스템이고 매우 위험한 고안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이너마이트가 폭도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인명살상의 것이지만 다이너마이트가 건설사의 손에 들어가면 그 먼 이 산을 뚫어서 서로의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친화적인 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칩은 접촉칩과 비접촉칩이 있다. 접촉칩이란 몸에다 씹는 베리칩을 소위 말하는 것이라면 비접촉칩은 여러분이 받으실 DMV에서 발생하는 혹은 이렇게 드라이버 라이센스로 나와 있는 리얼 아이디나 아니면 전자 여권과 같은 이런 것들은 내 몸에 붙지는 않지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비접촉 칩이다. 그러나 이 모든 칩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다? 우리들을 하나의 통제 시스템, 하나의 관리 시스템으로 묶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미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용은 자기의 권세와 보좌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용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이 새끼양의 나라, 이 작은 뿔을 같이 이렇게 두 뿔을 가진 새끼양처럼 나온 이 나라가 드디어 등장하면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준비는 이미 갖춰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의 나라 미국은 왜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양의 나라 미국은 왜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 양의 나라 미국이 정말 이 양처럼 일어난 나라지만
왜 용처럼 말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행하려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궁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다니엘 11장 44절, 45절에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죠. 44절에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런 일을 하게 되느냐? 이 나라가 뭔가 문제가 생겨요. 많은 무리를 다 진멸하려고 하는 일까지 생겨납니다. 근데 그런 일과 상관관계가 있는 일이 뭐냐면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어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게 된다. 그리고 그 일의 결국은 뭐냐? 끝이 이른다. 역사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보신 바와 같이 계시록 13장 15절에는 권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말이 몇이든 다 뭐하게 하더라? 죽이게 하더라. 자, 이런 일들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여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헌신을 이 우상에게, 용에게 하도록 하는 이런 일을 강조할 것이고 강요할 것이고, 이것이 강요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사건은 바로 다니엘은 그 11장 45절에 마지막 때 북방왕 미국이 바다와 많은 사람들과 영화로운 거룩한 산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회 그 사이에 본인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장막궁전을 짓고 그 자리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대적하는 일이 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겐 그런 잘못된 용에게로 경배의 길을 가져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거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 용의 북방왕 미국을 통한 이 용의 최후 배도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북방왕이 바로 결국은 처음 짐승에 경배하는 이 사건까지를 우리는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예언은 우리들에게 첫 단추만 열어줬어요. 용의 나라가 되는 미국에 가야 될 일을 이제 이렇게 나갈 거다 했는데 죽게 된 상처가 난 짐승으로부터 권세는 위임받습니다. 그가 권세는 위임받았는데 그 위임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게 하고 말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을 위해서 권세를 받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엇까지? 시스템까지 마련됐다. 2018년 1월 22일부터는 그 시스템이 구동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준비는 다 됐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하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을 할 것이냐. 그러나 언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둠이 은밀하게 진행하니까. 그러나 그 일이 나타나면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우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경배하게 하는 것인가. 이 사건을 알게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한 해석에 분명한 이정표를 알게 되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우 흥미진진하죠.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찾아보고 살펴야 될 것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드러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세하게 여러분과 살펴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갈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다룰 일이 많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여기서 그쳐서는 아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쁘고 시간이 넉넉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운명적 문제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향한 이정표,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는 어둠의 시나리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시나리오의 끝이 어둠의 끝이라고 얘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날지라도 우리는 이긴 경기를 보는 사람, 녹화해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위임받았습니다. 권세는 위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그렇게 위임받은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준비도 마쳤습니다. 남은 것은 이 결정적인 이 용을 위한 역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흥미진진한 이 문제의 장을 다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